일제강점기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대부분이 현지 국적을 얻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난까지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고려인들에게 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어떤 법인지 이 특별법을 발의한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이승민 앵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무국적 고려인에게 체류 자격을 주자는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관심을 가지시게 됐나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의 또 그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무국적 고려인. 이것이 참 심각하다는 걸 느껴서 젊은 변호사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자고 항상 고민해 왔는데 마침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무국적 고려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건가요? 그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가 저 역사 인식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일제 침략 이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만주를 통해서 러시아의 연해주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이외에 일제 강제 동원을 돼서 가신 분도 있고 경제적 이유로 가신 분들도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려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그 순환을 닦겠냐면은 1937년도에 미국의 스탈린 정권 있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분들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잘 아다시피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우리 동포들은 그 이후에 미국과의 우리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호와 지원을 받고 하다못해 일본으로 강제징용당한 우리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많은 보호와 지원을 해드렸는데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하고 대립관계에 있었고 또 냉전시대 남북 분단의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사각지대, 보호의 사각지대에 지금까지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분들이신데 근데 그렇다면 그 모든 고려인들 가운데 무국적 고려인이 얼마나 차지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지금 실태 파악이 이제 표본 실태 파악이 금년에 좀 시작됐는데요. 추정으로 해서 지금 고려인 동포가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5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50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한 10%에 해당하는 5만 명. 실제로 가셔서 이 무국적 고려인들을 만나보기도 하셨잖아요. 그 현지의 삶은 어떤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없죠. 이 사회적인 신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그 단속과 추방의 그 두려움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거나 또 단순 노동 일을 하거나 잡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의 수입이 4인 가족해서 우리 돈으로 한 3,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3, 40만 원이요? 근데 러시아나 소련 지역에서 살려면은 한 100만 원 가져야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경제적 약자인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을 듣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 나서서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하고 국교 맺은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잘 챙겨보질 못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책무로서 이거는 좀 챙겨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것이 중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의무를 해결하려면은 법률적인 절차나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하려면 우선 사회적 약자고 무지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하질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기가 힘든데 그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서의 외교 교섭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 상대국 정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우즈벡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정부와 정책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 동포 보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물론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겠지만 또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려인 동포 문제는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우리 역사의 불행한 단면입니다. 이것이요. 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등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로 갔던 이 선조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지역에서 떳떳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익을 선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국력이 세계 13위니 경제적으로 아주 지금 내년에는 또 G20 정상회담까지도 할 정도로 이런 국력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이 독일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재국민 불법 체류자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그 국가의 위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치욕을 그런 것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고려인 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과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별법 발의해 주셔서 정말 그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